이어서 31쪽 좀 책을 확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뭐 나오는 얘기는 지금 뭐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31쪽에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수익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 뭐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기업은 수익성 더하기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 아마 그림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알리오, 자, ALIO.go.kr. 자, 이 홈페이지는 이제 공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가 보셔야 되는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에 관련된 정보가 한꺼번에 다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 강의 자료를 좀 보면서 책을 좀 대신해서 이 부분만큼은 얘기를 할게요. 자, 이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돼서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런데 이제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이제 운영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있는 건데, 뭐 요거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이 법률을 잘 해설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340개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340개?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하나하나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전국을 범위로 하는 자, 일거리가 있다. 나름대로 본점, 그러니까 본사와 지사, 본점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340개는 각각의 공공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뭐 기타 공공기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시장형 공기업, 이제 지금 유형이 4가지인데요. 시장형 공기업, 이거는 흔히 말해서 수익성이 많은 공기업이에요. 뭐 전기, 가스 같은, 누가 딱 생각해도 이거는 수익이 엄청나겠구나, 이런 기업이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보다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만 여전히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뭐 얘는 거기에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준정부 기관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요, 기금 관리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금을 관리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 전체에 해당되는,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을 맡아서 그것만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금? 기금 굉장히 큰 돈이겠구나. 근데 그 큰 돈이 계속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바로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집행형이죠. 이건 뭐냐? 이거는 중앙부처가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안 할 수는 없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좀 단위가 커요. 사업의 단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가 대략적인 숫자로 알기로는 전국에 대학생이 290만 명이에요. 290만 명이면 웬만한 국가 하나보다 하나의 인구거든요. 근데 국가장학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기 전에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유형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심사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크잖아요. 벌써 사업 자체의 단위가 크잖아요. 자, 그런데 위탁, 그 일에 대해서만 좀 정부가,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 공기업에 맡긴다. 그러니까 해라. 이게 바로 위탁집행형 개념이죠. 자, 뭐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인데 이건 또 우리가 공기업을 나중에 좀 쪼개서 배워야 할 때 얘기고요. 일단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 각각의 공공기관, 공기업이 전국 단위의 아주 큰 사업들을 하나씩 맡아서 일을 하는구나.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네 가지 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이 또 있구나. 근데 하는 일이 크구나. 그리고 그 지속적 관리.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공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 공기업이 저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강의 오늘 첫 부분에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외출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어떤 공간과 시간에 공기업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학금은 이미 뭐 말할 게 없는 거고요. 장학금은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뭐 신청을 했거나 받았거나 이랬을 거기 때문에 공기업과 연결이 된 거고요. 뭐 이렇게 여기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공영주차장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또 주차를 할 거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공기업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공기업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은 우리 동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지역, 학교 이런 거하고 딱 이어서 생각하면 공기업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걸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이게 책에 있는 얘기만 뭐 배웠을 수밖에 없고 그때는 공기업이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공기업이 뭐야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 지금이야 워낙 많아요. 그냥 뭐 귀찮으시면은 저 포털 사이트에다가 그냥 공기업 쳐보세요. 어떤 게 나오나요? 블로그 막 수백 개 나올 거예요. 홍보한다고 블로그 수백 개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기업이 뭘 하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자, 전반적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또 하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이 좀 재미가 없는 수업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제가 좀 이야기를 뭐 적당히 끊어서 들어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여기 녹화 방송이니까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